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 대체 유무일입니다. 혹여나 HTS를 키거나 모바일로 확인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뭐 관심이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막 시장이 열려야지만 이 내가 좀 안심이 되고 뭐 그렇게 좀 압박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나 최근에 좀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분들 중에 이 미국 인버스를 들고서 좀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현재 물려있는 분들도 그렇고 혹여나 노리시는 분들도 좀 참고를 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술주의 역방향은 함부로 잡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투자 이력이 좀 짧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좀 긴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나 나스닥이 지금의 지수를 올라온 과정을 보게 되면 한번 잘못 물리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기술주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천조라는 말이 그러니까 1조 달러인 거죠. 1300조. 이게 좀 와닿지 않는데 그거를 넘는 종목이 무려 5종목이나 되는 게 미국이고 지금 엔비디아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쪽을 함부로 매도치고 혹은 함부로 물려있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흐름을 전혀 학습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경우다. 따라서 보통 이런 자리들은 외봉보다는 쌍봉 자리를 노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900라인 넘어서면서 이 라인에서 치게 되면 829라인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외봉에는 치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를 넘어와가지고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시장은 완전히 박스피고 이 미국 시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추세장이기 때문에 다만 어찌됐거나 우리 시장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함부로 치지 않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더군다나 내가 컷도 없이 그 라인을 물려있는다라 그러면 사실상 매매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거의 찍기에 가까운 거죠.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미 물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게 내 매매의 끝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일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강조해 드리지만 기술주의 역방향은 늘 함부로 치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고 물리신 분들이든 신규를 노리시는 분들이든 그분들이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단 종목,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보고 종목은 딱 보이죠? 1배수, 2배수, 3배수,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지금 인버스입니다.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다우는 제가 좀 논외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를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다만 모닝브리핑 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이 흐름은 밀리고 이탈이 나오고 있지만 역계된 숄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러니 다우가 이탈하든 말든 그거는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으로 오게 되면 지금 위치가 이렇죠. 나스닥의 과거 이력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것보다 더 길게 많이도 볼 수 있죠. 보게 되면 이런 방식입니다. 즉 뭡니까? 만약에 매도를 쳤을 때 한 번 잘못 치게 되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간에 들었습니다. 이때 이 하락은 이때 당시에 보면 어마무시한 하락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지수가 단기에 30%이 코로나 때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이 자리를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지수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는 그 지수를 종목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투자적 관점의 시장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얘를 함부로 매도 치는 거는 안 되겠구나. 즉 뭐냐면 작년에 이 흐름에 자꾸 잔상이 남아가지고 매도를 쳐도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본 종목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드리죠. 투자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년 중에 1년에서 한 1.5년 정도가 기분 좋고 8.5년이 기분이 좋지 않다. 그리고 8.5년은 어떻게
매매적 관점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1년에서 1.5년이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8.5년 정도가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기본적으로 저는 매매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죠. 다만 미국 시장은 뭐다? 정반대이다.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언정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내가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지 굳이 인버스 같은 거에 접근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올 것이다라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인버스를 물려있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닝 브리핑 때 요즘에 제일 많이 해드리는 말 뭡니까? 거시적인 흐름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종목들이 자꾸 이것들을 이겨내고 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우리 시장은 죽을지라도 미국 시장은 별로 죽을 것 같지 않다. 계속 반복해서 드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보고 우리 시장을 판단하는 일은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 지금 신규를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올라오는 중간에 치기는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냉정에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쳤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가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 저는 줄이거나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 이제 좀 신경 쓰는 흐름은 뭐냐면 모닝 브리핑 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지금의 이 패턴은 다시 이 자리가 올 수도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추격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즉 뭐냐면 위로 지금 13,200짜리가 열려 있고 그 위에 13,700 부분에 마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만 패턴상으로는 다시 어디를 찍던 간에 다시 이 자리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흐름을 믿는 분들은 제가 SK하이닉스 이야기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93,500원에서 멀리 사면 멀리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커지고 이 자리는 반드시 돌아오는 자리이다. 그리고 슈팅이 나오면 102,500원도 갈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가 도와주는 덕분에. 예를 들어서 이때 이 흐름들을 믿고 있다라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12,200에서 멀리 살 궁리를 해야지 여기서부터 물려가지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다. 대부분 ETF라는 것을 접하시는 분들의 이 관점 중에 하나가 ETF는 안정적이다. 다시 이 정도는 돌아오겠지.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과열이 식으면 내려오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좀 통용이 돼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잘못 통용되면 영원히 오지 않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전략을 쓰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컷자리가 나오는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인버스를 노려보는 것들은 해볼 만한 가치는 있었습니다. 왜?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이런 자리들까지 내려올 수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돌파했을 때 나올 수 있어야죠. 여기는 그 기준이 있었죠. 지금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뭐하러 봤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전 고점이든 마디든 올라갔다 깨지면 이 라인을 이탈 컷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잡아봐가지고 이 밑에까지 노리면 되는 거죠. 이거는 비단 얘뿐만 아니라 지금 물타기를 노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엔비디아 하나 가지고 저렇게 올라가는 거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30%가 물려있다 내 비중이 그러면 더블업 들어가는 겁니다. 30% 들어가가지고 대신 얘는 어떻게 반드시 컷을 걸어둔다. 아니 60% 통째로 물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얘는 반드시 추가 매수 물타기한 물량은 컷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이런 라인들에서 컷을 가지고 들어간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어찌됐거나 패턴상으로 여기서 이거 꺾여서 내려오는 건데 엔비디아라는 어떤 이 개별 회사적인 돌발 이슈가 들불처럼 팍 번지면서 올라가니까 말 그대로 패턴만 믿고서 여기서 존버할 수는 없는 거죠. 늘 이야기 드리지만 내가 아닐 때는 혹은
시장은 언제든지 내가 100%가 아니니까. 아니, 확률에 100%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100% 확률이면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만 먹지 뭐하라 100%인 확률을 많은 사람들하고 먹어가지고 확률을 낮춥니까? 어떤 기법이든지 좋은 기법들, 완벽한 기법들은 많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희석돼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그런 패턴들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왜? 시장에서 그 패턴이 익숙해지면 역으로 이용하는 쪽이 달려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이슈가 이 흐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음 자리를 노리던 다음 패턴을 노리던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나스닥은 이런 흐름이고, 자, 그 다음에 S&P 500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 드리죠. 4100 라인. 이 라인이 깨지냐가 맞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깨져도 아래 지지 라인들이 겹겹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4000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본 지수는 꺾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제가 이야기 드린 흐름에서도 추세 라인을 돌파해가지고 한 다음에 꺾였지만 다시 올라타가지고 안 깨고 있죠. 그렇다라 그러면 얘의 상방은 인정해줘야 되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4300 라인을 넘겼다 깨지게 되면 다시 이 4100 라인으로 돌아온다라는 개념에서의 인버스나 매도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넘어와 보면 이런 자리죠. 얘도 나스닥 흐름하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게 된다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잘못 물리면 답이 없다. 물론 나스닥보다 변동성이 좀 더 큰 거는 맞습니다. 다만 어떻게 된다? 역방향으로 걸려들 때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갭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무조건 갭으로 돌파하는 흐름들은 잘라줘야 됩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갭 상승해가지고 다시 그냥 장대 음봉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고점을 컷으로 컷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지. 버틸 이유가 없다. 물타기 할 이유도 없다.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제가 3690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을 과연 잡아챌 수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라인이 이렇게 깨지게 된다라 그러면 그때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 흐름은 SOXS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참고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어디까지? 이 라인까지 3000 라인 3100 라인까지 이 흐름을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는 있다. 다만 어떻게 반드시 올라갔다 깨져가지고 컷라인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SQ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전저로 내려오고 있죠. 재밌는 거는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이때 라인이 3월 라인이에요. 3월 라인. 그런데 지금 나스닥 지수로 보면 어딥니까? 요 라인이죠. 그러면 이만큼만큼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1배수인 종목도 이런데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2배수인 종목은 자 이미 보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배수인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더 그쵸?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게 장기 투자를 몇 달간 가져간다?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3배수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저점을 깨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목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말 그대로 신저가를 만드는데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이제 제가 그 지수를 보면서 이야기 드렸죠. 중심 라인이 있고 마디축이나 이런 라인들이 있으면 올라갔다 깨질 때 깨지면서 추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라인 넘어가면 컷한다라는 관점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외봉일 때보다는 쌍봉일 때 그러니까 안 오더라도 쌍봉일 때가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 그대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는 어떤 명제와 그리고 효율을 지켜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냉정하게는 사실은 얘의 가격을 보고서 이야기한다라는 건 좀 만만치 않죠.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리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 지금 이렇게 하락적인 패턴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얘는
이 종목 자체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수에 의해서, 즉 벤치마킹하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 이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냉정하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해야지 얘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저는 이 나스닥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전략 정리해 드렸지만 이렇게 13,200, 13,500, 13,800 라인을 그어놓고, 그렇게 따지면 위로도 지금 얘도 이 구간에서는 날라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딱 봐도 매물 공백 구간이죠. 이 구간 위부터는 저항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을 왔다가 깨지느냐, 이 라인을 왔다 깨지느냐, 왔다 깨지느냐 보면서 이 구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들이대는 거 상관없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외봉보다는 쌍봉 자리가 좀 더 효율이 나오고 기준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자리에 맞춰서 1배수든 2배수든 3배수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슈팅이 나온다라 그러면 충분히 3배짜리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수가 높은 걸 노리면 노릴수록 어떻게 합니까?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데 슈팅 구간이 세게 나오면 세게 나올수록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지수적으로 만들었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라인을 목표로 한번 가보고 싶다. 왜? 지금 지수가 만들어낸 패턴을 종목의 개별 이슈가 시장 전체를 끌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수적 이슈가 다시 발현되고 종목들의 힘이 떨어졌을 때는 저 라인을 다시 확인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갭들이 저는 조금은 보기에 거슬린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신경 쓰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OXS도 보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갭을 만들어냈죠. 그쵸? 지금 메워야 될 갭을 종목적으로 만들어냈는데, 물론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얘는 벤치마크를 추종하기 때문에 이게 100%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을 때도 이 구간은 메워야 될 갭이 자명하기 때문에, 물론 여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1번 자리만 메워야 될 갭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자리를 의식해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이 두 라인 3690 라인을 올라갔다가 깨질 경우 요 컷으로, 혹은 이 자리를 그냥 관통한다라 그러면 또다시 4000 라인, 즉 중장기 완벽한 쌍봉을 노리는 거죠.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자리는 물타봤자 명확한 흐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올라왔다, 저 갭을 메우러 내려간다. 지금 자리에서 물타가지고 얼마나 물타야지 단가를 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바에야 아예 어떻게 4000 라인 치고 다시 빠져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그러면 내가 물탈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금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도 확실한 물타기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저는 이 구간이 왔을 때의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휴무일 또 기관쇼를 출발해 봤는데, 조금은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100% 물린 분들은 지금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다시 조정이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인버스를 컷할 만한 구간도 지나갔어요. 저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제 전략이 지나갔을 때는 그냥 홀딩하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결정을 해도 후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물타기의 가장 큰 기본은 물타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고작 마이너스 15%인데 물타기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계획적으로 내가 물리고 들어가는 전략을 쓸 때 하는 거지, 그걸 물타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타기는 최소한 40% 정도는 마이너스가 내야지 그때부터 효과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아직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비록 좋지 않겠지만 혹여나 다시 빠지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서 내가 나올 자리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확실한 물타기 자리,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 자리를 꼭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도 5시에 유튜브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